캐비 지원자들에 있어서 그 PCI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케이스 몇 개 좀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캐비 지원자에서 PCI를 하려면 이게 일단 바이패스 그래프트를 갖다 인게이지를 해야 되고 찍어봐야 되고 바이패스 그래프트를 치료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바이패스 그래프트 특히 SVG는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네이티브 코로나리 아트리를 치료해야 되는데 이미 네이티브 코로나리 아트리가 그래프트를 대고 나면 아스로스클로시스가 심해져가지고 시술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게 되겠고요. 캐비 전자는 당연히 베이스런 리스크도 높고 그래서 시술 자체가 오래 걸리는 이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비지 환자 PCI가 칩 PCI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온사이트보다 다 스테이지로 하고 가능하면 피머럴로 하고 컨트라스트나 레디에이션을 많이 줄이고 그리고 아까 이성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이런 컴플렉스 PCI 1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능하면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로 하면 온사이트보다 좋은 게 이제 다른 인터벤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할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엔조를 충분히 리뷰를 하게 되고 시술을 갖다가 충분한 체력과 여유를 가지고 환자한테 워닝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안전하게 할 수 있어서 이런 컴플렉스 PCI일수록 스테이지로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사람과 상의하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컴플렉스, 캐비지 환자 이런 건 피모랄을 먼저 좋아하는데요. 레디아이랑 스너프박스로 많이들 하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 PCI 할 때 샥이 올 수도 있고 하이퍼텐션 오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베인이나 어프로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에크모를 넣거나 템포를 넣을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피모랄이 좋은 것 같고요.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테바 에바도 많이 하고 타비도 많이 하고 에크모도 많이 넣다 보니까 피모랄 7%, 8% 막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그 디바이스를 많이 좋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결국은 이런 컴플렉스 PCI 하려면 그런 가이딩 카트 백업이 너무 중요한데 이 백업이 라디알 6프렌치, 7프렌치에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있어서 피모랄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조를 여러 가지 처음에 몇 가지 뷰를 잘 찍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 1번, 2번, 3번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그거 탁탁탁 보면서 하면 옆에 호흡이 안 맞는 방사선사나 필러 선생님이 들어오더라도 그 뷰에 정확히 맞춰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자체가 훨씬 더 간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캐비지 환자에서 이제 엔자이나는 프라이어 캐비지 환자 17.5%.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SVG나 아테리를 뚫어야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엔자이나 캐비지 이후의 엔자이나는 네이티브 디지즈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바이패스 그래프트 페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가장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베인 그래프트면 가능하면 시술할 때 엠볼릭 프로텍션 디바이스를 넣고 DS나 BMS나 별 차이 나지 않는 데도 있고 여기를 이렇게 스텐트를 넣었으면 가능하면 프롱드 답트를 쓰고 그러나 가능하면 베인보다는 네이티브 S를 뚫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터리가 토처스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슈도 리전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뒤에 레트로 보여줄 때 그런 걸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디스트 아나스모스는 포바를 하는 것을 고려를 한다. 이렇게 그림 자체가 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고요. 그러면 베인 그래프트는 언제 하느냐? 그래서 리드 캐비지의 캔디데이트가 된다. 그러면 이제 리드 캐비지를 고려해 보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SVG 리전이 컴플렉스하지 않다면 거기를 PCI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결국은 네이티브 리전 PCI를 하는 게 거의 원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VG 인터벤션 할 때는 프로텍션 디바이스나 1대1 사이즈 벌룬이나 스텐 자체를 갖다가 너무 크게 하지 않고 그래서 흔히 이런 걸 한 번씩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SVG 페일러로 어큐트하게 오면 여기 벌룬하고 플로우 만들어준 다음에 결국은 이제 네이티브 PCI를 뚫는 이렇게 해서 스테이지 SVG 리바스큘레이션이 가능하면 현재의 이제 추세인 것 같고요.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스파이더 FX처럼 엠블릭 프로텍션 디바이스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겠습니다. 요거 말고 다른 디바이스도 있는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 요거만 사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메이저 스터디를 갖다가 보시면 네이티브를 뚫는 게 좋냐, 바이패스를 뚫는 게 좋느냐 해서 통계적으로 보시면 바이패스 뚫는 것보다 네이티브 커튼을 뚫는 것이 모탈리티를 훨씬 감소하고 바이패스 그래프 뚫다 보면 5년 사망률 25%까지 거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네이티브 코로나트리를 시술을 해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트를 다 있는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가이딩 카테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환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잘 적용을 해가지고 인게이지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케이스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리마 아나스토모스 사이트 PCI입니다. 11년 전에 캐비지 했고 뭐 시비아 AS 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LAD 디퓨즈 롱 리전이고 리마 보시면 여기는 잘 나왔는데요. 나오시나요? 네. 그래서 11년 전에 캐비지 받았던 환자분이고 LAD 디퓨즈 리전이 있고요. 그래서 리마에 보시면 아나스모사이트 뒤랑 그 부위에 병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마 통해서 와이링을 하고 벌룬을 하고 나서 플로우가 좋지는 않아서 포바를 원래는 권장을 하는데 포바 대신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스텐트를 리마 통해서 넣어서 이렇게 시술을 했고요. 하고 나서 파이널 보시면 플로우가 괜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나스모사이스가 디스탈이기 때문에 이 앞에를 다 열어주는 게 쉽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아나스모사이트만 해결해주면 이런 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1차적으로는 거기만 해결하는 것이 가장 가능하다면 좋겠다. 근데 10년 전에 캐비제트 환자분이시고 응급실로 오셨고 보시면 LAD 오스서부터 막혀 있습니다. RCA는 오히려 잘 유지가 돼가지고 SVG 쪽으로 거꾸로 플로우 가고 있고요. 리마 자체는 혈관이 여러 개 나오면서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디스탈에 연결된 거 보면 디스탈 패드가 좋지는 않고요. 그래서 리마가 잘 안 되니까 일단 와이링을 해서 슈퍼크로스 와이링 해가지고 스테빌라이저를 시켜 놓으면 이제 다이가 잘 들어가고 이렇게 마이크로 카테터 넣으면 그걸로 체크하면 다이도 적게 쓸 수 있어서 이렇게 슈퍼크로스를 써서 인게이지를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이아 세컨 서드로 프록시멀 시트 캡을 뚫는데 잘 뚫리지 않아서 콘캐스프로로 뚫고 그래서 렉트로그레이드로 리마를 체크를 하면 플로우 잘 오고 그래서 툴로 들어간 다음에 와이링하고 벌룬하고 그러면 파이널은 이렇게 LAD가 잘 뚫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로우 잘 시술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73세 5년 캐비지 한지 5년 되신 분인데 마찬가지로 흉부외과에서 체스 페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이디렉션 엔조를 보시면 아주 숏 CTO인데요. 프록시마 LAD 거의 LAD 오스 부위에서 아주 숏 CTO입니다. 그래서 리마 플로우도 좀 느리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짧은 CTO 세그먼트를 뚫으면 도움이 되니까 뚫는데 이제 안테그레이드로 와이링 하는데 잘 안테그레이드 와이어가 서브인티마로 들어가서 잘 되지 않아서 결국은 리마 그래프트를 통해서 와이링을 접근해가지고 오는데 리마 그래프트를 통해서 마이크로 카테터 넣고 레트로그레이드 할 때는 헤모다이나믹하게 언스테빌리티가 있을 수 있어서 주의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레트로로 와서 벌룬해서 리버스 카트해서 엑스널레이션 해서 뭐 성공적으로 잘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뭐 다 벌룬하고 스텐트 하는 거고요. 그래서 파이널 보시면 이렇게 짧은 LED 숏 CTO를 갖다가 안티그레이드 페일하면 리마까지 써가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충분한 주의를 하고 그다음에 BP 변화나 헤모다이나믹 언스테빌리티를 충분히 주의하고 나서 이렇게 시술하면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캐비지 한지 5년 된 환자분인데 ER에 넌스테미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리마를 보면 리마는 괜찮은 것 같고 사페네스트 OM 보시면 이것도 충분히 혈관이 뭐 괜찮아 보입니다. 인조가 잘 찍히진 않았는데요. 환자 같은 경우는 RCA는 원래 CTO였고 예전에 왜 큰 변화가 없고 그래서 서크에 타이트한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넌스테미가 여기가 컬프릿인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벌룬하고
다음에 스탠 넣고, 그래서 해결이 잘 됐네. 아주 심플하게 캐비지 환자 중에 복잡하게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잘 해결되면 좋은 환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계속 익스텐션 체스트 페인이 있어서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놓친 경우가 흔히 있고, 그래서 프레셔 그레디언트 재보니까 40mm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벌론하고 서브클라비안에 벌론하고 스텐트 대주고, 그래서 해결이 잘 됐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캐비지 그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서브클라비안의 오스 쪽, 프록시말 쪽에 병이 있으면 캐비지 리마 이은 게 문제가 있고 플로가 나빠지게 돼 거기를 한번 항상 체크하라고 돼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응급실로 오셨을 때 거기는 체크 안 하고 리마만 딱 찍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결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BG PCI는 제가 생각에는 온사이트보다 스테이지가 중요할 것 같고, 가능하면 피머럴하고 인게이지가 중요하고, 네이티브 베슬 PCI를 하는 게 환자 사망률에도 더 적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KBG PCI에 있어서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는데, 코일링이나 페넬보이즈나 마이크로파티클이나 커브드 스텐트나 스네어링 쓰는 것들을 갖다가 좀 익숙하셔야 이런 시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업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가이드질라, 엑스트라 백업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해야 될 것 같고, 슈퍼클래스 같은 이런 와이드 앵글 사이드 브랜치 와이링 하는데 사용을 하면 유용하게 시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